1961년 전국 21,042개 작은 조합으로 출발한 농협이 65년 만에 자산 700조의 거대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은 지금 한 해에 적자 35곳을 떠안은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민의 은행이라 불리던 그 농협이 어쩌다 적자 35곳과 200만 조합원의 분노 한가운데 서게 됐을까요? 회장은 출국 금지를 받았고 핸드크림 한 통의 원가는 17억이 부풀려졌으며 2026년 4월 21일에는 조합장과 농민 2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그 답은 1961년부터 2026년 농협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향하는 지금까지 65년 흥망곡선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원래 농협은 누구를 위한 조직이었는지 그 답을 들으려면 시계를 1961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해 8월 56 군사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제정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농업은행과 구농협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통합농협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출발선에 서 있던 농협은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그 거대한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8개의 도지부구 아래 140개의 시군조합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깔린 이동조합이 무려 2만 1042개, 한 칸짜리 사무실 동네 어귀에 붙어있던 작은 간판. 부모 세대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출자금을 들고 찾아가던 그 자리 그게 1961년의 농협이었습니다. 마을마다 한 칸짜리 농협이 있었던 시절이라는 표현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풍경이었던 셈이죠. 당시 농협의 정체성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출자의 농민이 운영하는 농민의 은행. 도시의 자본이 위에서 내려보낸 금융기관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자기 돈을 모아 자기 농과 자기 밭을 지키기 위해 세운 조직이었죠. 모회사도 지주회사도 32개 계열사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이만 1042개 마을의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농협이 처음 큰 변화를 맞이한 해가 1988년이었습니다.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자율경영체제가 확립되었고 그동안 조직 안에 남아있던 비민주적 조항들이 수정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손에서 한 발짝 떨어져 농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여지가 그만큼 더 넓어진 시점이었죠. 흥의 곡선으로 보자면 1961년부터 1988년까지의 27년은 농협이 가장 자기 이름값에 가까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3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첫 번째 균열을 맞이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율경영을 갖춘 농협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 답은 1994년부터 그어지기 시작합니다. 1994년 농협법은 다시 한번 개정됐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두 회사로 쪼개자는 이른바 신경분리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농민이 출자한 돈을 굴리는 은행 부문과 농산물을 사고 파는 유통 부문을 한 지붕 아래에 두지 말자는 오랜 숙제였죠. 1999년에는 농협과 축협인삼협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법이 만들어졌고 2000년 7월 새 협동조합은 한 지붕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약 17년을 끌어온 신경분리가 마침내 법적 근거를 얻은 순간이었죠. 이듬해 2012년 3월 2일 그 법은 현실이 됩니다. 농협중앙회 하나가 2개의 지주회사를 거느리는 일, 중앙회 2지주체제가 출범했습니다. 한쪽엔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증권 캐피탈을 묶은 NH농협금융지주단은 한쪽엔 하나로유통과 하나로마트를 묶은 농협경제지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협동조합이 거대 금융그룹의 모회사로 변신한 순간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농협만이 받은 단 하나의 특권이죠. 원래 한국에는 은행과 일반 회사가 같은 그룹 안에 못 묶이게 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입니다.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든 장치였죠. 그런데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 위에 세워져 있어서 이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그 결과 한 그룹 안에 은행과 보험증권 유통사료까지 동시에 굴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협동조합이 됐습니다. 계열사는 32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구조가 바뀌자 돈의 흐름도 바뀌었습니다. 중앙회의 핵심 수입은 자회사들이 NH농협이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 매년 내는 명칭 사용료 그리고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들의 배당으로 재편됩니다. 농민이 낸 출자금이 굴리던 조직이자 회사가 보내는 브랜드 사용료로 굴러가는 조직이 된 셈이죠.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12년 신경분리 이후 2018년까지 약 6년 동안 자회사들이 중앙회에 낸 누적 명칭 사용료는 약 2조 3,195억 원에 달했습니다. 1조가 넘는 명칭 사용료가 흐르는 거인이 된 농협. 그 거인이 12년 뒤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농협중앙회 단독자산 145조 원, 농협그룹 통합자산은 약 700조 원. 한국협동조합 한 곳이 도달한 적 없는 규모였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농협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거인의 발밑에서 부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농협이 한 사업장에 함께 빌려준 부동산 PF식 대출, 즉 상호금융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그 신호였죠. 2021년 1.25%에 불과했던 연체율은 2023년 7.41%로 뛰었고 2024년 13.62% 그리고 2025년 8월에는 19.23%에 도달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였죠. 같은 달 담보별로 보면 상업시설은 28.43%, 토지는 23.47%까지 치솟았습니다. 회수가 어렵다고 분류된 부실채권, 즉 고정이하여시는 2021년 6월 2,746억 원에서 2024년 6월 2조 9,288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10.6배가 됐습니다. 그 무게는 결국 동네 농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적자를 낸 지역 농협 수가 2021년 단 3곳에서 2024년 상반기 35곳으로 12배 폭증했죠. 흔들린 건 금융만이 아니었습니다. 농협의 또 다른 얼굴 하나로 유통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2020년 영업이익 675억 원 흑자였던 유통회사는 2024년 404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같은 해부터는 회사가 가진 돈보다 빚이 더 커진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60곳 매장 중 35곳이 적자 비율로 62.5%였죠. 양산점 한 곳에서만 5년 누적 적자가 215억 원에 달했습니다. 농민이 키운 농산물을 팔아주는 매장이 매년 더 깊은 적자 안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 농협 안에서 무이자 정책 자금이 어떻게 흘렀는지 보면 2024년 중앙회 이사 소속 조합은 평균 181억 원을 받았고 일반 조합은 평균 121.7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사 조합이 약 5배 더 받은 셈이죠. 농민이 출자해 농민이 운영한다던 그 조직 안에서 정책 자금이 다시 권력의 거리에 따라 갈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5년간 지역 농축협에서 적발된 횡령과 부당대출 사고는 264건, 피해 금액은 1,01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임원 성과급은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700조 거인 발밑은 19.23%의 부실, 시청자가 거래하는 동네 농협이 바로 그 발밑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의 한가운데에서 농협의 최고 권력자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의 이름이 왜 핸드크림과 황금열쇠라는 단어와 묶여 검색되고 있을까요? 강호동 회장은 영남권 합천 출신으로 2024년 1월 조합장 1,100명이 참여한 간선제 선거에서 당선돼 그해 1월 24일 농협중앙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1년 9개월 만인 2025년 10월 15일 서울 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달 30일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혐의는 2024년 1월 회장 선거 직전 농협중앙회와 거래하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거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의혹입니다. 2026년 4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18시간 밤샘 조사가 이어졌고 4월 14일에는 MBC PD 수첩이 강호동 회장과 비리 백화점편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여의도에 모인 이유는 회장 비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로 미뤄두고 먼저 핸드크림 한 통의 행방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2024년 12월 농협생명은 사은품용 핸드크림 10만 개를 20억 원의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실제 납품은 5만 개에 그쳤죠. 단가는 한 통에 2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같은 제품, 인터넷 가격은 1만 원 안팎 일반 30ml 핸드크림은 약 3,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OEM 생산 원가는 약 3억 원으로 추정됐고 그 사이차액 약 17억 원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발주 상대는 설립 3개월 차 신생업체였고 대금은 이틀 만에 지급됐으며 하청은 농협생명 직원가족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이었죠. 결제 라인에 있던 박 차장은 사실 일하며 시인했고 독단적 결정 권한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통에 3,000원짜리 핸드크림이 농협 안에서는 2만 원이 됐고 그 차액 17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이른바 11층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강호동 회장 개인 혐의는 검찰 수사 중인 의혹 단계이며 최종 판단은 사법 절차에 따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1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약 2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막으려 한 건 정부가 손에 쥔 한 장의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본회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부 개정안의 뼈대는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 1,100명이 뽑는 간선제에서
조합원 187만 명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는 것. 둘째, 회장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셋째, 정부 감독권 확대. 넷째, 농협 종합감독위원회 신설. 다섯째, 자회사 지도감독 체계 변경입니다. 그런데 전국 조합장 설문에서는 직선제의 96.1%가 반대로 답했습니다. 1100명의 표가 187만 명의 표로 풀리는 순간적인 자리를 지켜온 권력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죠. 일정은 이미 빠르게 감기고 있었습니다. 4월 12일 1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 14일에는 2차 개정안이 농해수위 소위로 직회부됐습니다. 4월 21일 2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고 4월 28일 소위 심사를 거쳐 5월 15일 본회의 통과가 정부와 여당의 목표로 잡혔습니다. 본회의가 통과되면 2028년 3월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가 처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표결의 무게는 농협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약 19.5%쌀을 빼면 한 자릿수입니다. 농협이 자기 자리를 잃는다면 그 빈자리는 수입 농산물과 대형 유통자본이 차지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사실이 있죠. 2025년 9월 1일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농협 단위조합에 맡긴 출자금은 여전히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이 흔들리면 출자금 원금이 같이 흔들립니다. 그 표결의 순간 65년 농협의 흥망곡선은 어디로 향할까요? 1961년에 21,042개 조합, 2012년에 식량분리, 2024년에 적자 35곳, 그리고 2026년에 17억과 2만 명. 이 4개의 숫자가 65년의 곡선을 그립니다. 본 영상은 공시언론 보도국정 감사 자료 기반, 정리이며 강호동 회장 개인 혐의는 검찰 수사 중 의혹 단계입니다. 최종 판단은 사법 절차에 따릅니다. 투자예금 권유가 아닙니다. 농민의 은행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65년의 다음 변곡점은 시청자가 보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 그어지고 있습니다.